자, 앞서 그 속도 상수 얘기를 하면서 그 뭐냐면 아레니우스 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아레니우스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인데 맞춘 사람. 다 맞췄어요. 잘하는데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준이,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래요? 그래? 준이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래? 그래? 좋아요. 멋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해볼 겁니다. 요거. 자, 나중에 요 파일도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시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요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준이 아까 빌려줬던 거. 어떤 반응식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B가 반응물이고 CD가 생성물이에요. 이때 그 조그맣게 소문자로 쓴 건 뭐 당연히 다 반응 속도 상수겠죠. 여기에 아래 첨자로 F가 있고 R이 있는데 FR의 뭐 줄임말이죠? F는 뭐 줄임말이에요? forward. forward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정반응을 지금 이제 forward 리액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R은 뭐겠어요? R은 reward. reward가 뭐예요? 사실은 명사로 쓰면 보상이라는 뜻도 있죠. 왜 보상이냐면 보상은 줬던 게 돌아오는 거니까 명사로 쓰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reward는 부사로 쓰면 뒤로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그래서 역반응을 reward 리액션이라고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은 정반응, 역반응이 다 되는 어떤 가역적인 상황의 화학 반응을 생각해 본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정반응, 역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를 이런 식으로다가 온도의 역수에 따라 도시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직선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중요한 물리적 의미가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에 있는 기울기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기울기를 이 경우 여기서는 마이너스 R분의 2A 여기서도 마이너스 R분의 2A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노란색 그래프하고 흰색 그래프는 약간 상황이 다르죠. 노란색은 역반응 속도 상수에 대한 거고 흰색은 정반응 속도 상수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의 기울기 활성화 에너지도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일 거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일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그래프에서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경우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중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값은 모르지만 현재 이 역반응의 기울기가 조금 더 급하기 때문에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가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반응 동력학 측면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그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짜자자잔 위쪽을 에너지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B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얘네가 반응물이구나. 그리고
얘들이 뭐다? 생성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관계를 여기다가 요렇게 그 상대적인 역학적 에너지 준위를 요렇게 표현해 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때 AB가 CD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얘가 이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전이 상태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이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는 이 문제 끝나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전이 상태가 있고 이 전이 상태를 드나들면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개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전이 상태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전이 상태를 넘어서 이런 식으로 반응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이 전이 상태까지 에너지적인 상승을 했다가 전이 상태에서 생성물이 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다.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반응물이 전이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 요 에너지를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뭐예요? 바로 생성물 관점에서 전이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 요 에너지, 요거를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고 요게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면 이때 반응열이라고 하는 엔탈피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요까지 변화를 반응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보고 반응열,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보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자, 델타 H 그 다음에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보존 관계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써보죠. 델타 H 그 다음에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사이의 에너지 보존 관계는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왜 이렇게 되죠? 물론 직관적으로도 그렇죠. 뭐 직관적으로도 그런데 사실 직관이 편하지만 직관이 위험할 때도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직관이 편하죠. 눈으로 딱 봐서 오 이거 하면 편한데 그 직관이 뭐 할 때가 있어요. 배신할 때가 있죠. 살짝 시력이 이상해가지고 살짝 실수를 한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관은 좋지만 직관은 실수할 때가 있으므로 이럴 때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범을 알아두면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왜 더하기 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전이 상태까지 갔다가 생성물로 가는 게 전체 반응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갈 때 엔탈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연력학 시간에 배워서 알 거예요. 무슨 함수죠? 상태 함수죠? 그러면 상태 함수는 경로에 무관해요? 경로와 관계 있어요? 경로에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서 일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전이 상태를 가정했으니까 일이 갔다가 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요 방향은 같은 방향이죠.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을 전이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반응 진행과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일 때는 앞에다가 플러스를 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전이 상태에서 생성물이 되는 방향인데 활성화 에너지란 생성물에서 전이 상태까지 향하는 그 에너지니까 여기서는 이게 같은 방향이 돼요? 반대 방향이 돼요?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럴 경우는 여기다가 뭐를 써줘라? 마이너스를 써줘라. 그래서 에너지가 정의되는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로 쓰고 반대면 마이너스로 써서 더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직관이 아니라 항상 논리적으로 에너지 보존을 실수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냥 눈에 바로 빡 보이면 쓰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왜 격자 에너지 구하는 그 연력학적 문제 있거든요. 격자 에너지 구하면 단계가 막 되게 많아요. 뭐 금속이 있는데 막 금속을 막 그 뭐냐면 금속 상태에서 이게 막 기체 상태로 막 승화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온화도 시키고 뭐 비금속 물질이 있으면은 결합 해리도 시키고 막 전자 친화도 시키고 막 그렇게 단계가 많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에너지적인 정의가 사뭇 관습적으로 달라서 화살표 방향이 너는 위인데 너는 아래고 막 이렇게 복잡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실수 없이 에너지 보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뭐 이 경우는 쉬우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알 수도 있죠. 여하튼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이때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작아요? 이게 크고 이게 작죠? 그러면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네요. 그럼 발열흡연 뭐예요? 발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뭐 아주 간단하게 몸풀기 문제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반응의 평형상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1.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동적 평형상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거시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여러 반응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 상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정반응, 역반응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죠. 이 동적 평형 상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뭐 할 때? 같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정반응 속도가 문제에 나와 있나요? 역반응 속도가 문제에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죠? 그럼 얘를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KF A 농도 곱하기 B 농도. 그 다음 KR C 농도 곱하기 D 농도.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런데 이 둘이가 같으려면 여기에 사실은 또 어떤 특별한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써도 뭐 문제 푸는데 큰 상관은 없지만 엄밀하게는 A, B, C, D 각각의 농도가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평형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평형을 영어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EQ를 따서 이렇게 쓴 건데, 평형 상태의 농도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A, B, C, D의 농도가 평형 상태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EQ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EQ를 쓰는 순간 그 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이 수식은 변화하는 AB 농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화하는 CD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형에서는 그 생성물 반응물들의 농도가 변해요, 일정해요? 거시적으로 일정해지죠? 그걸 여기에 대입한다라는 뜻으로 EQ를 써주는 게 사실은 원론적으로 맞아요. 알겠죠? 근데 뭐 굳이 표시 안 해도 뭐 문제를 푸는 데는 뭐 선택지를 고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되시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느냐. 자, 여기 나 썼죠? 여기 썼죠? 여기 지금 나? 여기 나 지금 나? 지우서 쑥쑥쑥쑥.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럼 여기서 KF over KR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C 농도, D 농도, A 농도, B 농도 모두 다 평형 상태의 농도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평형상수구나. 왜냐하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농도에 대한 생성물 농도의 곱의 비니까 이게 바로 정의상 저 반응의 평형상수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넣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경우 평형상수가 정반응 속도상수를 역반응 속도상수로 나눈 걸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은 3. 지금의 온도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반응 속도상수와 역반응 속도상수가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크죠? 뭐 그래? 옆에서 뭐 공사하시나? 자, 배웁시다. 지금의 온도에서는 역반응 속도상수, 정반응 속도상수 어떻게 돼요? 역반응 속도상수가 더 크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노란 게 위에 있고 흰 게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근데 명심할 건 지금의 온도 조건인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온도가 조금 더 고온 조건, 아니 온도가 조금 더 저온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저온이 되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럴 경우는 이 대수 비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온도 조건이란 이 온도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문제에서 제시된 이 온도 조건에서는 노란 게 더 크고 흰 게 더 작으니까 이런 대소 비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 여기 집어넣으면 따라서 속도 평형상수는 이 경우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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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해줄게요. A.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녀석의 정반응의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를 T1하고 T2에서 비교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델타 G 대 노트 T1 델타 G 노트 T2 여기에서 얘를 대소 비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얘는 정반응의 표준. 자, 표준이라서 무슨 표시가 있죠? 노트 표시가 있죠. 그래서 정반응의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 그걸 온도 T1하고 T2 사이에서 비교해라.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소 비교. 자, 첫 번째 1. 우선 기초적으로 이걸 알아야죠. 반응의 자발성 표현. 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수식 뭐가 있죠? 바로 델타 G는 뭐가 있어요? 델타 G 노트 더하기 RT 로그 그 다음 Q. 요 수식 저번 1차 고사 시험 범위였죠.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 뭐 이거 막 증명하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인이 힘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가인아 많이 힘들었죠? 그래요. 그렇지. 가인이 노벨 문학상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인이 일기가 막 유출된 거야. 그래, 거기 일기장에 막 준이 못생겼어. 막 이렇게 막 그랬었다고 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게 못생겼는데 너무 멋지게 못생김을 묘사한 거지. 준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벨 생물학상 아닌데? 노벨 생물학상 아닌데? 자, 어쨌건 노벨상을 받았어. 그럼 가인이가 기분이 받았어. 그러면 준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하고 떨어져 지내는 그 한 달 동안 가장 쇼킹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게 노벨 문학상을 딱 받았다는 걸 보고 되게 먹먹했거든요. 약간 눈물이 날 정도로, 예,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약간 두근두근두근한 생각도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꼈죠?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뭘까요? 예?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분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뭐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 혹시 이건 알아요? 그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 시장이 큰 나라가 어디예요? 전 세계 모든 영화 산업을 휘어잡는 나라.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럼 여러분 최초의 영화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상업 영화. 최초의 상업 영화. 바로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프랑스예요. 이 두 나라가 싸워요. 우리가 먼저다, 너네가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 영화도 그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납니다. 프랑스 영화도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프랑스 영화 자존심이 있는 나라에 자국 영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영화를 몇 프로 볼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영화 몇 프로? 아니, 그냥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프랑스 영화 본 사람, 프랑스 영화 불어가 나오는 영화 본 적 있는 사람? 오, 그래요. 저 한 명밖에 없잖아. 두 명 있네요. 좋아요. 그다음 이탈리아어가 나오는 영화 들어본 사람 본 사람? 진짜요?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이 강민이. 그래. 강민이 뭔가 문화적 소양이 좀 있는데요. 좋습니다. 혹은 독일어가 나오는 영화 본 사람? 독일 영화. 좋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그 OTT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영어가 아닌 영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은 넷플릭스 이전엔 여러분 이탈리아 영화, 독일 영화, 프랑스 영화를 굳이 찾아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심지어 이 나라도 자국 영화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5%가 무슨 영화라는 얘기예요? 헐리우드예요, 헐리우드.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자국 영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미국 사람들은 95%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이걸 딱 미국 사람들은 자국 영화 비율이 95%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미국 애들은 존나이 무식한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5%라는 얘기는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영화만 본다? 헐리우드 영화만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영화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 다양하게 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문화적 다양성이 1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이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국 영화만 보다 죽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무식한 애들이에요. 문화적 다양성이 1도 없어요. 하지만 돈은 누가 벌어 가요? 돈은 누가 벌어 가요? 얘네들 다 벌어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미국이 문화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런 미국이, 자,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탈리아 정복했죠. 프랑스 정복했죠. 여러분 혹시 영국 영화라고 들어봤어요? 영국 영화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 말도 영어로 똑같잖아요. 물론 영국 영화 있습니다. 있지만 영국 영화인지 헐리우드 영화인지 우리가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영국 영화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영화 중에 영국 영화가 섞여 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런 구분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유럽 전체를 장악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 헐리우드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시장이 어디?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 문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놀랍게도 한국 영화는 1960년대
자국 영화 비율 얼마일까요? 1960년대 자국 영화 비율. 놀라지 마세요. 60%예요. 1960년대 한국 사람들은 60% 한국 영화를 봤어요. 왠지 아세요? 1960년대가 대한민국 역사 수립 이후로 문화의 르네상스 시기였어요. 그래서 1960년대 영화로 전 세계 많은 영화제에서 한국 사람들이 상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영화 중 엄청난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라갈 정도의 영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소개시키고 꼭 봤으면 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뭐 그건 됐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1980년대 한국 영화 비율 몇 프로였게요? 우리나라 5%였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군사 쿠데타요. 군사 쿠데타요. 이 사이에 두 번이나 있었죠?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거 박 장군하고 전 장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전 장군은 전두광 장군이야, 알겠죠? 내가 뭐 이렇게 뭐 정치적 역사적으로 위헌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전두광 장군 아시겠죠? 에 있는 두 번의 군사 쿠데타로 문화시장은 좋아졌겠어요? 문화시장은 초토화됐겠어요? 문화시장은 초토화됐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영화 감독 중에서 이만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이만이라는 감독이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아세요? 어떤 영화를 찍었냐면, 이만이라는 감독이 6.25인데 우리나라의 여성 몇 명이 그 뭐냐면 6.25 때 피난을 가다가 중공군의 포로가 돼요.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에서는 무조건 뭐가 일어나요? 전쟁 이퀄 뭐예요? 강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하는데 전쟁은 무조건 강간이에요. 6.25 베트남, 우크라이나 전쟁, 모든 건 다 뭐다? 다 강간이에요. 계속 강간해요. 전쟁은 무조건 강간이에요. 계속 강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전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강간 천국이 돼요. 무조건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중공군의 포로가 됐어요. 이제 집단 강간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때 중공군과 누가 뭐냐면은 연합이에요. 북한군이 연합이죠. 근데 북한군 장교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생각해봐요. 한국 군대에 찐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북한군 장교 중에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군 장교가 그 강간하려고 하는 장면을 물리치고 여자들을 구해내요. 그리고 되게 신사적으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협조적인 관계로 영화가 계속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시나리오상 여러분 지금 느끼기에 뭐 좀 이상해요? 되게 거북해요? 아니 같은 말이구나. 자, 지금 이 시나리오상 뭐 좀 그럴듯 뭐 나쁘지 않아요? 거북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쓰레기 찐따가 있을 수 있고 북한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관계여도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불편하게? 여기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안기부에서 그 이만희 감독을 데려다가 남산에서 존나게 고문해요. 너 이 새끼 북한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북한군 장교가 이렇게 멋지게 나올 수 있어? 너 북한 간첩이지? 해가지고 이만희 감독이 존나게 고문당해요. 물고문, 전기고문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니 영화를 제대로 찍을 수 있겠어요? 못 찍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영화를 뭐로 만들어? 삼류 에로 영화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벗고 남녀가 그냥 하는 거. 그것도 또 검열이 씹어서 다 벗지도 못해. 벗을 거면 확실히 벗다. 이 시기에는 무슨 몸 나온다? 상체로만 모든 걸 표현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쓰레기 삼류영화만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한국 영화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봐요. 그러면 한국 영화 점유율이 5%라는 얘기는 나머지 95%를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미국 영화만 본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건 1990년대가 됐어요.
드디어 뭐가 끝났죠? 영화 1987 봤죠? 영화 그 1987 봤죠? 그때 왜 6월 항쟁 얘기 나오죠?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드디어 뭘 하게 돼요? 민주화를 하게 되죠? 그럼 민주화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봉준호, 박찬욱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영화 점유율이 몇 프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45%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적이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영화 보러 가면 헐리우드 영화라고 다 재밌는 거 아니죠? 어떤 건 존나 쓰레기잖아요. 뭐 무슨 말이야? 돈만 쳐바르고 막, 저 뭐야? 뭐 이런 거 많잖아. 오히려 한국 영화가 더 재밌지 않아요? 때로는? 때로는이 아니라 한국 영화가 요즘 더 재밌죠. 왜냐면 대사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같은 한국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는 가장 무서운 신호겠어요. 이 변화를 누구는 제일 싫어하겠어요? 왜죠? 왜죠? 봐봐요. 이거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밟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한국이에요. 그럼 이 시그널을 누가 좋아할까요? 얘들 영화 점유율 이 정도라며요. 그럼 얘들도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들도 한국처럼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 시장은 미국 입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되도 않은 로다주가 계속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왜 그 바쁜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왜 오겠어요? 미국 국무부하고 CIA에서 협조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꼭 마케팅을 하라고. 알겠어요? 미국 상무부하고 CIA가 영화 배우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요.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에 마케팅할 때 꼭 오는 거예요. 꼭.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낮추려고. 그러면 이탈리아, 프랑스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동지의식이 있겠죠? 동지의식이 있겠죠? 혹시 여러분 칸 영화제라고 알아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누가 받았어요? 봉준호 받았잖아요. 봉준호. 칸 영화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프랑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프랑스. 여기서 왜 봉준호 감독한테 감독상을 주냐고요? 박찬욱 감독한테 왜 상을 주냐고요?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예요. 누구랑 싸워서? 미국이랑 싸워서. 베니스 영화제라고 알아요?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죠.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누가 받았어요? 우리나라 전도연 배우 받았죠? 전도연 배우가 베니스 영화제 여우상. 자, 전 세계에 전도연만큼 연기하는 여배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전도연 배우는 정말 귀한 배우지만 전 세계를 통틀면 그 정도 연기하는 배우가 전도연만 있겠어요? 근데 왜 전도연한테만 상을 주냐고요? 연합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영화 시장, 영화에서 한국 작품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거대 공룡이랑 싸우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유럽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연장선상에 뭐가 있다? 노벨 문학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주는 왕립 그 노벨상 수상 심사위원들은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노벨상을 주는 걸 심사할 정도면 이런 정치, 역사, 경제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럼 왜 하필 한강 작가일까요? 5.18을 다뤘기 때문이에요. 5.18과 유럽이 무슨 관계죠? 5.18과 유럽이 무슨... 자, 5.18 사건은 뭐예요? 누가 누구를 학살한 거예요? 전두광 장군이야. 전두광 장군이야. 전두광 장군께서 저기 광주 지역의 사람을 최소 2,000명에서 많게는 8,000명 정도 학살한 사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5.18 쿠데타의 배우가 누구예요? 그 신군부의 배우요. 전두환의 배우요. 그 5.18을 허용한 사람을 북한이다. 북한이 이제 뭐냐면은 간첩을 보내서 전라도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해서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5.18을 허용한 집단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미쿡입니다.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당시 미국은 한국에 여전히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걸 원했어요. 왜? 북한 아니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려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여전히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도 괜찮다라고 CIA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두광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허용한 거예요. 허용하고 그 권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민주적인 학살이 일어나도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에 북한은 개입했어요? 개입 안 했어요?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북한의 개입은 말도 안 된다? 네,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글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 아메리카 인디안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고 있거든요. 체로키 부족의 이름을 딴 체로키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CIA가 5.18에 대한 보고 조사서예요. CIA가 왜 이런 보고서를 쓸까요? CIA에 돈 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CIA에 돈 대주는 사람 국회죠? 아니, 민주국가에서 모든 기관의 예산을 누가 짜주는데요? 국회가 짜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 받았으면 받은 값 해야죠. 그럼 국회가 돈 줬으니까 저희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보고서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CIA의 국회 제출용 조사 보고서가 5.18 관련 체로키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극비문서였지만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금됐어요. 여기에 5.18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뭐 북한군 어쩌고 저쩌고 있을까 없을까요? No.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뭐 북한의 사주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입을 찢어버려야 돼.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결국 5.18과 관련된 그런 끔찍한 사건도 결국 누구의 개입? 미국. 이런 상황을 유럽의 지식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한강이에요. 이제 이해돼요? 왜 한강? 다른 나라에도 한강만한 작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찾으면 나오지. 근데 왜 하필 또 한강이냐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정치, 경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순수 예술 따위 있어요, 없어요? 순수 예술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순수 예술 따위 주장하는 사람은 머리끄댕이를 뽑아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수 예술 따위는 없어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영화 하나도 지금 정치적이에요, 정치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치적이죠. 이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내 머릿속엔 이 모든 게 싹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와, 이제 전 세계 지식인들이 미국에 대항한 이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한국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럼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느꼈겠죠, 알겠죠? 예. 가인이죠. 가인? 가인아. 가희야. 지금 자지. 지금 아까 자고 지금 쓰고. 근데 가희 때문에 한 얘긴데. 가희 이제 잠 좀 깼어요? 알겠죠, 그죠? 하여튼 그러다. 오케이, 됐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5.18은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수사 아니에요? 아직도 수사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밝혀진 게 거의 없어요. 최근에 수사된 거 수사관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5.18 관련 수사하는 수사관 인터뷰가 있어서 들었는데
최근에 어떤 시체가 하나 발견됐냐면 야산에서 9살짜리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물론 다 백골이 진토됐겠죠. 그래서 시신이 하나 발견됐는데 어떤 상태의 시신이었냐면 총에 달려있는 칼 있잖아요. 그게 대검인데 그걸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9살짜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단된 채로 묻혀있는 시신을 발견했어요. 9살짜리 남자애를. 그게 5.18이에요. 알겠죠? 그게 5.18이에요. 그런 사건에 그 9살짜리 어린애를 빨갱이로 만들기 위해서 북에서 간첩이 침투해서 그 어린애가 빨갱이가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집단 강간이라고 했죠?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그 시위에 참석하지도 않은 어떤 가정집에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두광 장군의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6명이 쳐들어가서 엄마, 딸 둘을 아빠 앞에서 집단 강간한 사건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것도 일본군도 아니고 중국군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대가요. 198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5.18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결국 엄마 자살하고 딸들 자살하고 네, 그런 사건이 5.18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알겠죠?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왜 전두광은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 의 얘기는 1시간짜리라서 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자, 간다잉. 오쭈, 저기 줄게요. 그래서 왜 전두광이 5.18을 일으켰느냐에 대한 이유도 이 체로키 파일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전략으로 원래 전두광이 5.18을 어디서 일으키려고 했냐면요. 마산, 대전, 광주를 골랐어요. 그게 체로키 파일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 작전 보고서가 다 나와요. 그래서 대구로 그러니까 뭐냐면 마산으로 할까 아니면은 마산으로 할까 대전으로 할까 광주로 할까 골랐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18이 여기서 일어났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모님 중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중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집단 강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기서요. 작전 보고서에 나와요. 세 군데를 골랐었거든요. 마산, 대전, 광주. 이때 대전은 아웃이에요. 왜? 대전은 아웃이에요. 왜? 서울에서 가까워서 언론 통제가 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산 아웃돼요. 왜? 마산은 인구가 많아서요. 마산, 창원 요 지역은 인구가 많아서요. 인구가 많은 게 왜 중요해요?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를 내버려 둬야 여기가 나중에 계속 국민의힘을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여기서 학살해버리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 국민의힘을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산도 그 후보지에 있었다가 그래서 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광주를 선택한 거예요. 왜? 광주는 서울에서 가까워야 멀어요. 멀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경상도 지역의 절반이에요. 여기는 죽여도 반대표를 내도 국민의힘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광주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작전 보고서 여기 다 나와요. 그렇게 서로 작전했던 그 보고서 올리고 내는 여기 다 나와요.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그게 5.18이다. 알겠죠? 그걸 스웨덴 왕립학회의 지식인들도 인정하고 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 다시 보자. 가인아 이제 자면 안 돼요. 알겠죠? 가인이 자면 막 4.19도 얘기할 거야. 알겠죠? 자, 보자. 자, 그래서 대한민국 근대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자. 알겠죠? 자면 안 돼? 자, 그럼 이거 자, 반응의 자발성 변효식이죠,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자, 두 번째 이 평형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리고 반응 지수가 뭐가 돼요? K가 되죠?
그러면 이 제시된 수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바로 델타 G 노트가 RT 로그 K.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1차 시험 범위에서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근데 얘를 지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뭐를 뭐로 바꾼 거예요? 평형상수를 속도상수의 비로 바꾼 거예요. 왜? 이번 문제가 있으니까요. 얘를 여기 집어넣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RT로 묶고 로그 역반응 속도상수 빼기 로그 정반응 속도상수. 맞나?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넣어서 이게 뒤집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최종 비교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자. 그럼 3 온도에 따른 비교. 자, 만약에 현재 온도가 RT1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평형상 이 깁스 에너지를 델타 G 제로 1이라고 하면 얘는 로그 KR1 빼기 로그 KF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온도가 몇 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온도 T2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델타 G2라고 하고 이때는 로그 KR1 빼기 로그 KF2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X축을 봅시다. X축은 온도의 역수죠. 그럼 이 말은 T1하고 T2 중 어디가 고온이에요? T1이 고온이죠. 그리고 T2가 저온이죠. 그러면 T1하고 T2 중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니까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맞죠?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온도 T1에서 역반응 속도 상수와 정반응 속도 상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로그를 취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값에서 여기가 누구냐면 로그 K 역반응 1 여기가 로그 K 정반응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값은 그래프상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나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결국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이쪽이 크다.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문제가 좀 독특한 게 이게 언제나 T1, T2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온도 조건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 노란 그래프하고 이 흰 그래프가 이렇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대소가 항상 여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온도 조건에서 이렇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것만을 위해 특별히 조작되어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얘가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그 미트디트 기출로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트디트 기출에서 언급됐던 거라 이게 이렇게 뭐냐면 풀어볼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자, 287페이지에 보시면 자, 287페이지 찾았대요.
287페이지? 네. 28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2.2에 Activated Complex라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이 Activated Complex 이론이 아까 얘기했던 활성화 에너지 이론이에요. 찾았어요? 자, 요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다잉? 여기 준다. 자, 2.2. 자, 우리말 번역은 활성화 창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 창물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학 반응 하나를 가정해 봅시다. 문제에 거기 그림 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NO2, CO, NO, CO2 이런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자, 저 예시에 대해 반응 경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위쪽이 이제 에너지 축이고, 자, 여기에 반응물, 여기 생성물이 있다고 칩시다. 자, 반응물은 NO2고 CO니까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CO는 이렇게. NO는 질소산소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CO2는 탄소산소 이중결합.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성물인데, 이때 측정된 반응열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26 kJ/몰이에요. 그럼 뭐 마이너스 226은 뭐 실험에서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것 다 치시고, 이때 여기서 뭘 하나 가정하냐면 어떤 virtual state, 가상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가상 상태? 모두가 원자화된 가상 상태를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반응물 상태에서도 질소 1개고, 산소는 3개고, 탄소가 하나인 거잖아요. 그 3개가 이렇게 조합된 게 반응물이고, 이렇게 조합된 게 생성물이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관계를 계산할 수 있나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결합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질소, 산소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222kJ/몰이고요. 질소, 산소 이중 결합은 607이에요. 그리고 탄소, 산소 3중 결합은 107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222 더하기 607 더하기 1075 만큼 흡열 반응이 되면 결합이 다 끊어지고 이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질소, 산소는 607이고 탄소, 산소 이중결합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6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607 더하기 761을 한 다음에 761을 한 번 더 더해 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도 761이면 여기도 761이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있는 226은 이 숫자하고 이 숫자 사이에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바로 아시다시피 여기서 반응열 200마이너스 226이라는 것은 저기에 있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에서 생성물의 견합 에너지를 빼주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다 끊어가지고 원자로 만든 다음에 그 원자를 제조합해서 생성물을 만든다 라는 관점으로 이 반응을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암산되는 사람 얘만 한번 빨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예요? 얼마냐면 얼마쯤 나온다고? 얼마 나온다고? 1900 1904 이 정도 나오나 보네요. 그럼 잘 봐.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반응열이 얼마야? 200 남짓이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가 필요해? 실제 반응열의 5배가 필요하지. 이건 생각해보면 매우 효율적이야? 너무 비효율적이야? 너무 비효율적이지. 혹시 여러분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 알아요? 성소피아 대성당? 거기가 원래 지금은 터키인데 옛날에는 무슨 뭐 비잔틴 제국이었나? 뭐 동로마 제국이었나? 하여튼 뭐 무슨 하여튼 비잔틴 제국이었나 해서 그 기독교 국가가 다스리던 국가였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소피아 대성당이라고 너무 예쁜 걸 지어놨는데 거기가 전쟁을 통해서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가 거기를 점령하게 된 거야. 그럼 오스만 투르크니까 종교가 뭐야? 이슬람이지. 그럼 이슬람이 딱 점령을 했는데 거기 성당이 있어. 그럼 가만히 내비둬야 되겠어? 이 뭐냐면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야 되겠어.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야, 모스크로 바꿔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기존에 있는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떨어졌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어떤 공무원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지?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거. 알겠어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공무원이 이걸 부숴야 되나 하고 시찰을 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왔는데 그 공무원이 어떻게 된 거겠어? 너무 예쁜 거예요, 건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건물 봤는데 이게 종교나 뭐 정치나 이런 게 달라도 너무 예쁜 건 누가 봐도 예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따 수업 끝나고 성소피아 대성당 쳐봐요. 누가 봐도 예쁜 건물이에요. 누가 봐도 하는 이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사당에 이슬람 신자가 와도 감동을 받을 만큼 예쁜 건물이야. 그래서 터키에서 어떻게 해? 너무 예뻐서 부수는 건 아니고 해서 어떻게 하지? 리노베이션만 해요. 리노베이션이 뭐예요? 안에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는 거. 그래서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안에 십자가 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자가 떼고 안에 막 하나님, 예수님 막 이렇게 막 벽화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페인트로 칠해. 해가지고 그 위에 그 뭐냐면은 이슬람 경전으로 막 써 이렇게. 그리고 안에만 다 인테리어만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성소피아 성당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성소피아 성당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관광객이 와서 그걸로 터키가 돈을 엄청 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얘기를 왜 할까? 자, 잘 봐. 얘를 얘로 만들 때 굳이 다 부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는 뼈대까지 깨부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 반응물을 완벽히 해리하지 않아도 반응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를 하나 가정하냐면 이런 식의 전이 상태. 전이 상태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전이 상태를 영어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번역하거든요.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어떤 녀석들을 가정하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정하냐면 여기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 결합만 이것이 해리되고
산소하고 탄소 결합만 새로이 결합하는 물질 상태를 하나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성소피와 대성당을 새로 다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뼈대만 내비둘 건 내비두고 필요한 부분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겠죠? 화학 반응도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활성화 에너지가 실제로 얼마냐? 실험적으로 측정하면 13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완전히 원자화를 해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이 상태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실제 일어나는 반응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전이 상태고, 그 다음 요런 물질을 바로 활성화 창물이라고 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이 속도 상수에 대한 건 아직 학교에서 언급은 안 한 것 같은데 꼭 나오게 될 테니까 공부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나눠드린 교재에 잠깐만 교재 한번 볼게요. 287페이지에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있죠. 찾았어요? 요 287페이지에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거기 3.1에 컬라이전 띠오리라고 있죠. 충돌. 찾았죠? 네. 그 컬라이전 띠오리를 눈으로 쓱 보고 한 페이지만 넘겨봐요. 한 페이지만 넘기면 뭐가 수식이 자글자글 나오죠? 수식이 자글자글 나오죠? 이게 바로 반응 동력학이에요. 이 반응 동력학을 이용하면 아까 아레니우스 방정식 있죠? 아레니우스의 속도상수 반응식을 근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혹여나 천에하나 만에하나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걸랑 여기 자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면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부분도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를 드릴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자, 이거 16장 18장 못 받은 사람. 잠깐만요. 못 받은 사람 잠깐 기다려요. 미안해요. 못 받은 사람 나한테 오세요. 다음 시간 봐요. 집에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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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한이잖아. 이거 못 받은 사람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네, 찍어놨어. 오, 조심히 가요. 못 받은 사람 받아가세요. 이번에 화학 시스템 꼴등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네? 왜 그랬어? 진짜 한날에 고체 좀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가 기존에 안 배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처음 보는 거 많았죠? 네? 처음 보는 거 많았죠? 이거 받았나요?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세요. 지구가 인정받고 꼴등. 그래요? 이하나 태영아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세요. 교재 알겠죠? 명이한 구태영.